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밭을 일구고 작은 집에서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홀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할머니는 홀로 남아 작은 집을 지켰습니다. 외로울 땐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도시개발로 이 일대가 보상 대상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장이 건넨 통지서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5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병원에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약값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이 돈을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진심이 아니라 돈을 보고 연락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알리지 말자. 먼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자. 돈이 없을 때 나를 대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마음일 테니까. 며칠 뒤 첫째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언제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약값이 좀 부담스럽구나.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드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미팅 가야 돼요. 1억짜리 계약건이거든요. 이거 택시비나 쓰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가 건넨 것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탁자 위에 던지듯 놓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요란했고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며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폐를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밤새도록 열나는 아이를 안고 돌보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 추운 겨울 품팔이에서 번 돈으로 학원비 대주던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할머니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들 준호가 들렀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회사 일로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실하게 부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거동이 힘들어.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 길도 헷갈리고. 내가 조금만 시간 내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한 번만 부탁이야.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팀장한테 매일 혼나고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진짜 힘들어요. 형이 여유 있으니까 형한테 부탁하세요. 형은 사장이잖아요. 저는 진짜 바빠서요. 다음 주에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실패하면 승진물 건너가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나를 외면했구나. 내가 너희를 키울 때는 바쁘다는 핑계가 없었는데, 아프든 힘들든 너희를 돌봤는데,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세 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사진, 소풍 가서 함께 웃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학교에 갔던 날 할머니는 새 책가방을 사주려고 일주일을 밤샘 품팔이했습니다. 준호가 자전거를 배우던 날 할머니는 넘어질까봐 하루 종일 뒤에서 받쳐줬습니다. 영우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에 상처가 나면 울면서 달려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하며 품에 안기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애썼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한 입만 더, 응? 하며 달래던 기억이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 뜨개질해서 장갑 만들어주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자식들에게는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이제 남은 건 막내 영우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영우만큼은 다를까? 혹시 그 아이만큼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막내 영우는 형들과 달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 지연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됐고 명절 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도 둘은 서로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봐도 몇 달치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가게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냉장고 수리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남편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은 여전히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요? 말해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영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다고 하셨어.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값도 부담스럽다고. 허리도 아프셔서 거동이 힘드시대. 근데 우리 형편이 이러니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형들은 여유가 있을 텐데 왜 안 도와드리는지 모르겠어. 형은 사장인데 둘째 형도 대기업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가난하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해.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보,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아마 돈이 아니라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적어도 진심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적금 깨서 드리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방은 좁지만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영호는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괜찮아요. 우리 젊으니까 다시 모으면 돼요. 어머니는 한 분인데 지금 모시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형님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영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이런 아내와 결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들이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 냉장고도 고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영양제를 샀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은 거예요.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병원비랑 약값 쓰세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집은 좁지만 방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이도 찬성했어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저희가 모실게요. 매일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할머니는 세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은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자꾸 쳐다봤고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호만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보상금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구나. 엄마가 숨긴 게 하나 있었어. 사실 엄마는 너희를 시험했단다. 종이를 펼치자 큰 숫자가 보였습니다. 보상금 계약서였습니다.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첫째 민수와 둘째 준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탐욕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계약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5억?
진짜예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어디 가고 다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5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매주 찾아뵐게요. 아니,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할게요. 어머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간병인도 모셔드리고요. 준호도 질세라 황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형보다 먼저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어머니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제가 챙길게요. 회사 일은 조절할 수 있어요. 승진 같은 거 포기하면 돼요. 매주 찾아뵐게요. 아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 집이 더 넓거든요. 아파트 30평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한 태도가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단다.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를 대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지. 민수야, 너는 내가 약값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5만 원을 던지듯 주고 갔어. 미팅이 더 중요했지. 준호야, 너는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엄마 말을 거절했어. 회사 일이 더 중요했지.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외면했어. 형제끼리 떠넘기기 바빴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니? 돈이 보이니까? 5억이 보이니까?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막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야, 너는 달랐어. 너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적금을 깼어. 250만 원, 너희 부부한테는 큰 돈이지. 그걸 엄마한테 주고 같이 살자고 했어. 그 마음이 진짜야. 영호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새 아들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손에 든 보상금 계약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영호와 지연에게 맡기겠다. 이 보상금 5억 3천만 원, 그리고 이 집, 이 땅,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호에게 물려주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억을 막내한테만 다 준다고요?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항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민수야, 내가 나한테 5만 원 던지듯 주고 갈 때는 그게 공평했니? 1억짜리 계약이 아픈 엄마보다 중요했을 때는? 준호야, 내가 병원 가자는 엄마를 거절하고 형한테 떠넘길 때는 공평했니?
회사 승진이 거동 불편한 엄마보다 소중했을 때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1억짜리 계약이 무산되면 파산할 뻔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게는 사업이 엄마보다 중요했지. 돈이 엄마보다 급했지. 그게 내 진심이었어. 그 진심을 이제 와서 부정하지 마라.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니만 모실게요. 제발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 정리하고 모실게요. 지금 당장 큰 집으로 이사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간병인도 2명, 아니 3명 모셔드릴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게 무슨 소용이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돈이 없을 때도 그랬어야지. 기회는 이미 줬단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너희에게 손 내밀 때 말이야. 너희는 그 기회를 버렸어. 돈이 없을 때가 진짜 시험이었는데 너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단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나는 나를 진심으로 지켜줄 마음을 선택한 거야. 영호는 가진 게 없어도 전부를 내놨어. 적금 250만 원을 깼단다. 그 아이한테는 전 재산이었어. 그 소중한 돈을 엄마한테 내놨어. 같이 살자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어. 진심이야.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보상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돈은 형들한테 나눠주세요. 저희는 어머니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니란다, 영호야. 내가 받아야 해. 이건 내 진심에 대한 보상이야. 내 효심에 대한 대가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수와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 5만 원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병원비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영호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연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쳤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호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영호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영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첫째와 둘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들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전화는 받고 싶지 않구나. 돈 때문에 하는 연락은 이제 필요 없어. 진심이 생기면, 진짜 뉘우침이 생기면 그때 받을게.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할머니께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거였어. 영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영호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통장에는 보상금 전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 돈으로 가게도 크게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가 꿈꾸던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차려보렴.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단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평생 모실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값진 건 진심이었구나.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거였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후회 없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만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봄밤의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호 부부가 자는 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돈보다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긴 시험은 끝이 났고 진짜 가족을 찾은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